안녕하십니까. 젊은 부부들의 저출산이 확대되고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되며 미국도 서서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지난해 16.9%인데 2040년에는 21%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대두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수입과 의료에 대한 대책, 노령에 필요한 주거 환경의 개선 또는 변경,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안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에 대한 수입과 의료 보장은 본인이 일하는 동안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로 봉급의 7.65%를 본인이 지불하고 회사에서도 똑같이 7.6%를 지불하다가 노인이 되면 혜택을 주는 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보장금 이외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메디케어 외에 다른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기존의 혜택에 의존하게 됩니다. 노령화 사회는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령 인구를 감당해야 할 근로인구의 상대적 감소로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경우 이미 은퇴 연령을 조금씩 후퇴시켜서 과거 65세에서 현재 67세로 연장했습니다. 기존 적립금이 소진되는 2037년까지는 100% 사회보장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순수한 사회보장 세금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76% 정도만 수입이 예상되고 있고 수혜금을 13% 낮추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세율을 높여서 근로자가 1%, 회사가 1% 더 지불하여 수지를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세율을 높이면 향후 75년간 100% 지불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의료보장의 메디케어도 매년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고 메디케이드에도 코페이를 부과하고 있고 서비스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주관하는 CMS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일환으로 보험회사에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수입과 의료 보장이 인플레이션의 비율로 향상 조정되지 못하면 향후 노인 빈곤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로 볼 때 미국 노인 빈곤율은 23%로 한국의 43%보다는 매우 낮지만 일본의 20%, 덴마크의 3%, 네덜란드 3.1%보다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노인들의 빈곤율은 25.7%로 미국의 평균치를 2.7%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빈곤이 높은 이유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노인분들이 많았고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자신이 미리 자산을 분산하고 스스로 빈곤층으로 편입된 분들이 포함됩니다. 센서스에 참여하지 아니한 미서류 미비 한인 노인들을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을 감안한다면 빈곤율은 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노령 연령을 높이거나 노인들의 직업활동을 연장하는 정책,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때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 등도 고려하겠지만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노후 대책을 어느 정도 준비하지 못한 노인이 된 분들의 경우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것은 주거 비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주거지를 소유한 경우라면 모기지를 청산하고 렌트인 경우면 렌트를 보조해주는 노인 아파트나 정부 아파트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는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고 셋째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즉 노인들을 위한 부동산 세금 절감, 냉난방에 대한 보조, 메디케어 프리미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 SSI와 메디케이드 적용 여부, 경로회관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친교육 식사, 교육 등을 제공받는 일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친지나 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자녀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병고, 생활고 등 불안한 생각보다는 감사와 칭찬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른 대책들이 강구되겠지만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갖는 일입니다. 특히 혼자 되었을 때는 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